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25일입니다. 67강 진행하는데요. 이제 점점 종반전에 들어옵니다. 정리를 잘해서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우리 실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확한 기법, 정확한 이러한 해결 프로세스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소송과 협상입니다. 이 소송과 협상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를 배우시고요. 그리고 지분 물건을 들어가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은 이러한 주거 건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낙찰받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또 오피스텔 같은 이러한 주거 내지는 이 건물에 관련된 집합 건물, 공동 건물에 관련된 이러한 지분 경매에 진행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 교재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아도 10대 1 이상의 이런 경쟁률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경매에서도 또 지분경매 중에 지분경매 특수 물건에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여기 보시는 교재 이 책의 D편에 제가 아주 박스로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과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처분,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시옷, 이응, 지읒, 치읓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항상 공부해 나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자료는 우리 실전반에 있는 제자분이 실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또 보정서를 받은 내용에 관련돼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매일 공부하면서요, 우리 실전반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사건 부호가 가단입니다. 2020년 작년도에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제출했는데요. 작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12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지원해서 하는 보정명령입니다. 피고 하나, 또 원고 한 명, 여기 원고하고 피고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피고에 대해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나서 타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원했는데 그 내용 증명이 진행 안 됐을 때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교재에 잘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소장,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소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소장의 부본이라는 건 이제 복사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 불능 사유가 주소 불명입니다. 이 주소 불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송달 주소가 원래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수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 보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소 변동이 없을 때도 그대로 재판부에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정서 A4 용지 한 장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요. 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거기에 이사간 주소가 있으면은 그리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요. 또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보정서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추가 납부한 경우에 그 영수증을 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이 기한 내, 그러니까 7일 안에 보정 명령에 대해서 주소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정 명령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분 경매를 처리하는데 가장 첫 번째 봉착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주소에 관련돼서 타 공유자의 주소에 대해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낙찰받고 타 공유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 증명조차도 송달되지 않았을 때 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교재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주소에 관련돼서 주소 보정에 관련돼서 이 보정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 보정을 받아서 주소에 관련돼 가지고 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7강을 하는데요. 254페이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지금 오세훈과 박형준의 이런 서울시장, 부산시장 참패 이후에 부동산 보유세, 세금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완화하는 이러한 정책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너무 옥죄고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정책에 관련돼서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이러한 그 표를 의식해 가지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화된 이러한 보유세 또 이러한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조금 신뢰성을 잃는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같이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세금에 관련돼서 완화되는 것을 반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상위 1, 2% 소유자에 대해서만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완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 감면 기준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6억까지가 재산세 감면을 했는데 이걸 9억까지 상향 조정하는 이러한 그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세금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 지분 경매도 그렇고요. 부동산 경매 시장도 그렇고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은 지금 이런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선 아주 뭐 꿈도 꿀 수 없는 이러한 그 시대가 왔는데요. 세금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강화된 게 완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그 종부세 또 그리고 무주택, 청년에 관련돼 가지고 생애 최초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LTV라든가 DTI,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죠. 그리고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에 관련돼 가지고 역시 완화되는 이러한 그 완화를 검토하는 이러한 그 정책이 지금 나올 계획입니다. 장기 무주택자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출을 완화해 준다. 뭐 전체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부동산 완화 정책, 뚝이 조금 무너지게 되면 더 큰 이러한 그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더욱 완화된 이러한 그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은 완화 정책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종부세로는 부족하다, 부동산 정책이 다 뒤집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기 보유자 공제율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민심을 달래려고 궤도를 수정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조금씩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 적용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법 개정안에 관련돼서 앞으로 조금 완화 정책이 나오는데 내년 3월 9일 날 대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구 대선을 위해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변화가 완화 쪽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9억에서 12억으로 또 재산세는 6억에서 9억으로 그리고 그 LTV라든가 아까 DTI 이런 세 가지 완화 정책도 우리 경매 시장에서 또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빡빡하게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강화된 이런 정책 하에서는 투자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그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 6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에 관련해서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2019 가단, 아까도 분할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요. 청구 취지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청구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청구 취지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송을 끝나고 나면 주문, 그러니까 판결문의 결론에 관련해서 주문을 내기 위해서 판사님이 이제 이 청구 취지를 보고 청구 취지가 이 원고 승으로 나오게 되면 이 청구 취지는 원고가 적는 거죠. 청구 취지의 내용이 인용이 되면 주문에 똑같이 이렇게 쓰게 되고요. 청구 취지에 없는 내용은 주문에 추가해서 넣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송을 하시게 될 때는요. 청구 취지에 관련돼서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이 재판에서 청구해야 될 내용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는데요. 여기가 1, 2, 3, 4 각 꼭지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 2, 3, 4, 1이라고 했잖아요. 1, 2, 3, 4, 1 다시 1로 돌아와야지만이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꼭 1, 2, 3, 4만 하지 말고요. 1, 2, 3, 4, 1의 각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가 부분 그리고 거기에 가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이렇게 꼭 표시해야 됩니다. 면적에 대해서 표시해 주지 않으면요. 이게 또 보정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청구 취지라든가 변경된 청구 취지에 이런 내용을 적어 준 거를요. 여러분들은 하나 빠지지 않고 실제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될 때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 부분을 원고 소유로 하는 변경된 청구 취지를 적고요. 같은 도면 표시에 782, 14567의 각점을 순차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요. 이 사각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러한 분할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90.8 제곱미터를 피고 소유로 하는 이러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을 한다라는 이러한 변경된 청구 취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교재 페이지 256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56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갑니다. 변경된 청구 원인, 항상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여기 작은 글씨지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지 실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나 또 공부에 임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출하고 이 형식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그 청구 취지라든가 청구 원인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다 적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청구 취지도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됩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부터 낙찰받은 겁니다. 우리가 공매하고 경매로 두 가지로 낙찰받는데요. 이 공매에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공매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공매가 이러한 그 후속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자료를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또 귀찮음 때문에 경매보다는 공매의 이 낙찰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쟁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낙찰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낙찰 때문에 매각하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2018년 7월 10일 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인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다. 2번입니다. 항상 쓰실 때요.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쓰셔야 돼요. 3번, 4번. 원고는 2번입니다.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홀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현물을 분할할 수 있는 이런 현물 분할에 관련된 원고의 이 1, 2, 3, 4, 1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 그러니까 현물 분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대충 지금 보시면은요 20% 정도, 여기는 80% 정도, 피고가 80%고요 원고가 20% 정도 현물 분할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의 청구 취지 일항에 관해서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청구에 이르렀다는 이런 내용을 쭉 적어 놓은 거고요. 입증 방법과 또 그리고 이 갑제 1호증부터 쭉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앞에 갑제 1호증에서 4호증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게 변경된 청구 취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내는 또 입증의 방법 서류입니다. 1부터 4까지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때 이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를 소장에 이어가지고 5, 6, 7, 8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공유물 분할 소송하시면서 청구 취지 변경, 청구 원인 변경 신청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다음이 이제 원고가 제출한 원고에 관련된 여기가 지금 256페이지인데요. 이 256페이지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적도 등본과 관련된 어떻게 나누는지에 관련된 내용에 아까 꼬불꼬불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원고가 이 부분이고요. 피고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또 현물 분할하는 이 지적도 내용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금주는 지금 255페이지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 68강 256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청구 취지 변경 신청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밴드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지분경매 이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소송 협상에 관련된 이러한 그 노란 책에 표지가 있는 이 밴드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분경매 우리 이 실전반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반은요, 금주 수요일 날 26일이 월요일이니까 28일 수요일 날 진행합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이 28일 날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뭐 진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붕경매 실전반을 통해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내용에 관련돼서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6개월 과정 400만 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 공부하시는데 매주 오시기가 어렵고 거리상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주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서 강의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